민수의 경제 토크 2차 전지에 대한 궁금증, 에코프로도 궁금하고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실 겁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과 포스코 그룹주 얘기하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는 뭐 대표적으로 포스코 홀딩스이고요. 에코프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지금 견조한 흐름인데 그렇다고 뭐 독자적으로 쭉쭉 뻗어 나가지는 또 못합니다. 포스코 그룹주 전반적인 주가 추이부터 체크해 주십시오. 네, 확실히 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코프로 그룹주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주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 개인 투자분들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에 비해서는 포스코 그룹주들은 좀 긍정적인 성장 포인트를 가진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드릴 말씀이 많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제가 어떤 좀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그런 고객들이 많았으면 좋을 텐데. 지금 보면 확실하게 에코프로에 대한 개인 투자분들의 생각,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개인 투자분들의 생각을 유튜브 영상에 달리는 댓글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확실하게 에코프로보다는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개인 투자분들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죠. 있고요. 예. 막 예전에는 에코프로 끝이다 이런 댓글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악의적인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댓글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뭐 그런 의견이 나와 있고 그만큼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개인 투자분들께서 좀 의존도가 많이 높아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 개인 투자분들의 매수에도 들어오고 있지만 기관 투자가들 매수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특수한 환경인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매크로 변수가 많이 나와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그 물량을 개인 투자분들께서 잘 받아주고 계시는데 60일선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현 위치를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밑받침할 수 있는 뉴스들은 많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현재 포스코 홀딩스에 접근하고 있는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이제 담당 PB를 보유하고 있는 또 조금 그래도 일희일비가 좀 덜한 어떤 사고 파는 그런 변곡점이 덜한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60일선 지지 여부 확인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로 천천히 밸류에이션 해가면서 우리 포스코 그룹주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스코 그룹주 주요 기업별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겠습니다. 아마 제일 관심 있는 게 포스코 홀딩스니까 포스코 홀딩스는 2차 전지에 대한 것도 있고 철강 업황이 또 좀 괜찮지 않아요? 근데 우선 뭐 철강 가격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좀 맥점을 잡고 있다라는 뉴스 나오고 있고 중국에서 경제 지표가 최근에 조금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그 이전까지 부정적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시진핑 주석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그걸 좀 보고 있는데 아직 경기 부양 발언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경제 지표가 부정적으로 나올 때마다 시진핑 주석이 경기 부양에 대한 발언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저감해서 나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리튬 관련 실적이 내년부터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포스코 홀딩스에서 발표하고 있는 실적 중에 리튬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양극재 이제 2차 전지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안 되고 있는데 이제 현대차증권이랑 유진투자증권이랑 이제 대신증권에서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는데 셋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랑 유진은 이제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이제 리튬 매출이 본격적으로 2024년부터는 반영이 될 것이다. 매출 비중이 커질 것이다. 이런 뷰가 나오고 있고 대신증권에 관해서는 이제 철강 관련해서 모멘텀이 부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올해 3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감소한 수치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증가한 수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데 확실하게 앞서 말씀드린 2차 전지 완성 셀이나 양극재 기업에 비해서는 양극재 기업도 에코프로를 제외한 양극재 기업들에 비해서는 포스코 홀딩스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주가 추이는 조금 아쉽지만 수급은 아쉽다라고 봐도 되지만 포스코 홀딩스에 접근하고 있는 개인 투자분들의 성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개인 투자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는 목표 주가를 아까 대신증권 말씀하신 리포트는 64만 원, 그전에 한 70만 원 정도까지 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는 물론 뭐 고점에서 밀리긴 했지만 여타 다른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또 뭐 소재 관련해서 조금 뭐 노이즈 뉴스가 좀 있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철강에서 소재로 주목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스코홀딩스랑 포스코홀딩스는 철강과 이제 소재이고 퓨처엠은 그야말로 2차 전지 소재잖아요. 퓨처엠은 어떻게 보세요? 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어떤 포스코 그룹주의 대표적인 양극재랑 음극재를 동시에 개발하고 이제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저는 사실 조금 아쉽다. 저는 좀 공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나라가 잘 하고 있는 하이니켈로 정말 우리나라가 이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이런 제작하는 상품의 다변화가 결국은 포트폴리오를 넓힌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자신감 부족의 표현이다라고 판단되고, 근데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코 퓨처엠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에서는 LFP 양극재 관련해서 개발을 진행을 하겠다. 이제 조금 더 이제 LFP 양극재를 가지고 실적을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2020년 초부터 LFP 양극재를 개발을 진행을 했고, 이제 올해 말에 양극재 시제품을 생산하기로 했고, LG화학까지도 이제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이 하이니켈뿐만 아니라 LFP 배터리 개발에 뛰어들었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투심이 좀 환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다른 뉴스 하나가 포스코 퓨처엠은 LNF와 LFMP 양극재라고 해가지고 LFP 배터리에다가 망간을 포함해가지고 용량이랑 출력을 높일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 오늘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그래도 조금 일간 변수들이 크게 나오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좀 성장성을 다시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는 경상도 이제 포항시에다가 이런 인재 육성 업무를 하고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은 광양시에다가 배터리 소재 인재 육성 업무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기업 이제 지역과 함께하는 이제 입지를 다지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산업통상부가 포스코 퓨처엠의 선제적인 산업 재표를 승인을 했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주도 에코프로 다음으로 이제 2차전지 밸류체인을 갖추겠다라고 한 발표한 부분이 조금 순항을 겪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퍼가 259.37, 이제 업종포가 12.24, 12개월 선회포가 79.32인데 이제 그때 포스코 밸류데이에서 이제 2030년에 양극재 생산을 통해서 뭐 62조 원의 매출을 기록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퍼가 30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나 LNF 대비해서는 견조한 실적 추이를 보여줄 것인데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좀 주가가 영향력을 받는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으니까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지금 당장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변곡점을 잡았을 때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이나 뭐 에코프로 BM은 사실은 양극재이고 판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사실은 조금 더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죠. 포스코홀딩스 노이즈라는 거는 이제 방송하는 이제 오늘 날짜 기준으로 아르헨티나에서 현지 관세청이 뭐 수입품을 좀 압류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또 현지 공급업체들 사이의 뭐 다툼으로 탄산 리튬을 만드는 뭐 원재료가 일부 필라멘트 롤 이런 건데 회사 측도 뭐 이게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막 뭐 나올 때는 악재가 이제 쏟아져 나와요, 그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구조적인 큰 변화는 아닌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받고 포스코 계열사 가운데 또 어떤 얘기 할까요? 네, 저번 주에는 포스코 DX를 좀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네. 오늘은 포스코 스틸리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확실하게 이 포스코 스틸리온이 예전에 포스코 강판 시절도 마찬가지고 자체 모멘텀으로는 상승을 했던 종목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포스코 스틸리온이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 어떤 위치냐면, 제가 에코프로 말씀드릴 때 에코프로 HN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스코 스틸리온은 포스코 그룹주가 강세를 보여줄 때 조금 낙수 효과를 얻으면서 조금 매매 자신 있는 분들이 좀 포스코 스틸리온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본업은 도급 강판 제품과 컬러 강판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철강 관련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봐줘도 전기차 관련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포스코 스틸렌이 독자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포스코 그룹주에 대해서 종목별로 다양하게 설명을 드리지만 포스코 스틸리온은 정말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포스코 홀딩스랑 포스코 퓨처엠이 들어가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시세가 나왔을 때 포스코 스틸리온이 대체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포스코 스틸리온은 시가총액이 한 4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단기적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관련 뉴스를 보면은 이것도 사실 정말 2차 전지 관련해서 이 종목들이 성장성이 나올 것이다라는 뉴스는 없지만 포스코 스틸리온을 내가 손 팀장이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라고 했다가 매매 관점으로 접근했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밀렸어요. 아니면 물렸어요. 근데 손절을 제가 못합니다. 했을 때는 그래도 다행히 철강 관련 뉴스나 이런 강판 관련 뉴스로 빠져나갈 수 있는 실적이 나오는 뉴스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뉴스를 보면은 이 강판, 컬러 강판에서는 일본 제품이 상당한 그 성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이 사실 가격을 후려친 게 아니고 원달러가 엔화가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찾는 거죠. 다른 나라들이 일본 강판 제품을 수입할 때 엔화가 워낙 적다 보니까 자국의 화폐를 덜 줘도 안 그래도 성능이 좋은 일본제 강판을 좀 원활하게 수입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지만 그래도 전문가 분들 사이에서는 포스코 스틸리온이 생산하고 있는 강판이 일본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어떤 제품의 품질 이런 것들이 밀리지 않는다.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문화재 복원에도 포스코 컬러 강판을 쓴다는 뉴스, 그다음에 포스코 스틸리온 대표께서도 향후 친환경 제품 차별화된 가치로 기회를 잡겠다. 그래서 바이오매스 컬러 강판을 생산하고 있는데 바이오매스 컬러 강판이 미국이 인증기관을 통과했다는 뉴스가 있는데 사실 이런 뉴스들은 2차 전지 관련 정통 뉴스도 아니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그렇게 크게 원하시는 뉴스가 아닐 겁니다. 그래도 한 달 동안 뉴스를 긁어왔는데 어떤 2차 전지 관련 단일 공급 계약이나 증설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뉴스들을 많이 기대를 하셨을 텐데 그런 뉴스들은 최근 한 달간은 안 나왔고 제가 그런 뉴스가 나오면 바로바로 제가 긁어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고 일단은 포스코 스틸리온이 포스코 그룹주가 가야지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일간 변동성은 크게 보일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종목인데 내가 대응을 못하다도 빠져나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게 기본적인 철강, 지금 얘기하신 강판, 또 인터내셔널의 무역 부분, 또 뭐가 있나요? 이런 그 전반적인 기본적인 그 실적들이 되니까 그죠? 흔들리더라도 크게 이제 우려를 하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포스코 홀딩스, 퓨처엠,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저기도 있죠. 또 저번에 엠텍도 있고 많은데 그럼 포스코 그룹주 가운데 탑픽 종목은 지난번에는 엠텍이었습니다. 엠텍이었나요? 네, 오늘은 엠텍이었고 오늘은 좀 DX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는 제가 좀 단기적으로 부담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충분히 저정을 거쳤고 아직 조정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지만 DX가 지금 이 영상이 편집되고 올라오는 기간을 봤을 때 추석 이후에 좀 공략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포스코 DX는 아신 분들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 처리 및 정보통신 서비스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삼성그룹의 삼성 SDS처럼 그룹사 내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유지 보수를 하고 있고 자동화 시스템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다른 2차전지 소재 기업들처럼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는데 그 설비에 포스코 DX의 자동화 설비가 진행이 되고 있고 포스코 DX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실적도 포스코 홀딩스로부터 발생한 매출들이 많이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앞으로도 2025년, 2030년까지 꾸준하게 증설을 진행할 거고 자동화 설비를 포스코 DX로부터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포스코 DX의 실적 상승은 좀 꾸준히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는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실 반도체랑
5G 통신 장비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뉴스를 보시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포스코 DX의 EM 5G 통신 장비를 부분을 할당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철강 관련 기업에게는 이런 통신망을 할당한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뭐 아직 이 5G 통신 장비가 오늘 맥점을 잡는 부분이지만 해당 종목들이 추이가 더 이어진다고 하면 관련주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후속주를 찾는 움직임이 나올 텐데 포스코 DX도 그런 통신 장비 관련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일봉 차트를 봤을 때는 부담스럽지만 실적 봤을 때 딱 차트를 내려놓고 실적만 봤을 때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업종포가 86.20이고 현재포가 170.44, 12개월 선입하고 59.5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평가 영역으로 갈 수가 있고요. 어떤 로봇주나 IT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의 펄을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300, 400이 넘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사실 400이 넘습니다.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 포스코 DX가 상당히 좀 저평가 매도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은 지금 외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21선 이탈했죠. 21선은 꼭 지지하는 경향은 없습니다. 이탈을 좀 쉽게 하는 편이고 61선은 그렇게 크게 지지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오늘 이번 주 3거래일 장 열리고 추석 지나고 3거래일 장 열리는데 이번 6거래일 정도 포스코 DX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셨다가 만약에 현재가부터 61선 사이에서 맥점 잡거나 이 맥점을 외국인 투자가나 기관이 사준다고 하면은 좀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하신 다음에 제가 다음에 또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가운데 손여로 팀장님이 오늘 낙점하신 기업은 포스코 DX입니다. 포스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